안녕하세요. 미주영 포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난 뒤에 겪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해당 일은 평소에도 입을 열지 못한 채로 혼자 끙끙 앓던 일인데요. 이제서야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런 사악한 인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2년 동안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끔찍한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흔히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게는 그 말이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12년 전 그때 저는 지방공단 지대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건강이 좀 나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기술도 없고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았던 터라 취업이 정말 간절했어요. 엑셀이니 파워포인트니 하는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를 들락거렸지만 사회는 제게 그리 녹록지 않더군요. 그러다 기적처럼 직원이라고 해봐야 겨우 6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회장이라는 분을 뵙게 되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었고 그 옆에는 저와 동갑이라는 회장 딸이 있었는데 온몸에 샤넬이다, 구찌다 하는 명품을 휘감고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처음엔 분명 회계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제 업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영수증 처리나 장부 정리보다는 회장의 개인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심지어는 회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비서 역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중소기업이 다 그렇지 자기 일만 어떻게 하냐며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중소기업이니 다른 일도 해보는 거구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것도 생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타업체 대표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저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시간에 운전해줘서 고맙다며 저도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식집은 겉보기엔 굉장히 우아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을 포함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대여섯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묘했습니다. 다들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는데 그 침묵의 무게가 저를 숨막히게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그저 음식을 넘겼습니다. 체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감이 나갈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표들이 저에게 명함을 하나씩 건넸어요. 앞으로 자주 볼 거다. 회장님 옆에서 고생 많다라며 이야기를 건넸고 그 웃음들이 왜 그렇게 소름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중 한 업체 대표는 유독 저를 빤히 쳐다보며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는 예의상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연락이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회장이 슬쩍 제 자리로 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이 대표가 너를 아주 좋게 봤더라.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 앞길도 편해질 테니 잘 보여라 하더군요. 저는 평생 다닐 회사도 아닌데 너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일단 상사가 하는 말이니 알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을 1시간 앞당겨준다기에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이 대표였습니다.
태워다 줄 테니 타라며 인자한 척 웃었고, 저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너희 대표가 너랑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쩐지 1시간 맞춰주는가 보다 했다 생각하고 조수석에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가는 내내 이 대표는 이상한 말을 뱉기 시작했고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냐며 호응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정말 말 그대로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있는 외지고 고급져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식사 장소에 도착했는데 저희 대표님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 대표님에게 저희 대표님은 언제 자리하시냐 물었는데요. 이 대표는 일단 먹고 있으면 온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불편한 자리를 마주하며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에 앉아서 괴걸스럽기 그지없을 정도로 손으로 고기를 뜯어 먹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보이며 지금 너무 야위었는데 많이 먹어야 좀 있다. 안 힘들게 밤새도록 잘할 수 있다며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며 물어보며 저에게 무력이 없어서 쓰냐며 앞으로는 갖고 싶은 거 많이 생각해두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여자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어른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불편한 식사가 끝날 때까지 회장님은 오시지 않았고 끝나갈 무렵 이 대표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저에게 오늘 너희 대표가 일이 있어서 못 온다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세워달라며 공손하게 요청했고 이 대표는 한숨을 쉬며 화가 난 듯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봇대가 보이지 않는 산속으로 차를 몰았고 저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두운 길로 가니 사고가 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의 손이 제 가슴 쪽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따지자 그 사람은 당황하기는커녕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운전석에 앉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당당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 없냐? 아빠 같은 사람이 좀 쓰다듬어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좀 이뻐해 줄게.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은 제게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그런 더러운 상황에 갖다 붙이는 그 사람의 눈빛이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내려와 지나가는 택시를 겨우 잡아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몸을 떨며 울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번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 아저씨가 술이 좀 과해서 실수를 했나 봐. 계좌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니 제 통장에는 평소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위로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재갈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제 가족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온갖 끔찍한 상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세상 물정을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산길과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소모품처럼 여기는지, 그리고 그 폭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배려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